누굽니까? 누군가요? 이분들. 예, 바로 김부겸 씨와 홍익표 씨입니다. 그 아까 이동형 작가의 이재일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 홍익표 지역구 구민이더만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성토를 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면은 김용민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것도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만 아주 정신건강이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동영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홍익표가 뭐 이 사태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김환란 여사에 대한 이런 비난, 이거에 대해서 김환란 여사는 물론이고 이화여자대학교에다가 사과해야 한다. 김준혁 그 후보가. 이런 개소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입니다. 근데 이동영 작가가 또 그런 말을 하대요. 선거 공보물을 봤는데 운동권 출신이라면서 없어, 전과가. 운동권 출신들이 뭐 무슨 집시법도 있고 뭐 이런 폭처법도 들어가기도 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없어, 깨끗해, 참 훌륭하다 홍익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이 사람 정말 운동한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네, 운동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민주당 들어와서 X86 세대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김환란에 대한 학습이나 어떤 지식이 전혀 없어서 김준혁 교수를 비난했다면은 이 사람 진짜 출신 그리고 배경이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준혁 후보가 말한 것들은 사실 아닌 게 없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말입니까? 어제가 4.3이었단 말이죠. 4.3 76주기였습니다. 4.3 때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사복청년회 등이 살상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쭉 읽으면 그러면은 막말이 되는 겁니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아니, 생각해 봅시다. 김환란이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그 낭랑 클럽인가요? 거기 총재를 맡아서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호스티스 활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군 방첩대 CIC의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로비를 위한 고급 호스티스 단체, 호스티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거기 일제강점기 때는 찐 친일파에서, 미군 정때는 찐 친미파로 변신한 악질 매국 세력 김환란.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아니 뭐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뭐 남에게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러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때 역사적 사실을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성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김준혁이 막말을 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김준혁 교수가 말이죠, 일제에 의해서 성노예로 끌려가서 착취당한 사람들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은 또 들고 일어나겠네. 들고 일어나겠어. 아니, 지금 김준혁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을 얘기하지 마요. 역사학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 지식을 모든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논문 그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 역사를 정당화, 미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와 그 끈앞풀들이 지금 김준혁 교수의 김환란에 대한 과거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이해를 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친일파니까. 일본한테 자기 나라 국민 건강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당신들은 왜 그래 도대체? 홍익표 씨 그리고 김부겸 씨, 당신들은 왜 그래 도대체?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두 번 다시 자기 나라 국민, 게다가 제자를 호스티스로 징발하는 이런 나쁜 스승을 단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적, 역사적 정기를 세워야 할 역할을 정치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김부겸 씨 그리고 홍익표 씨, 당신들 지금 누구 편 서서 하는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 거지? 그냥 언론들이 말이야, 김준혁이가 막말했다 이러니까 사과하라고. 김환란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과하라고.
선거 국면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사과하라고 그런 거지. 아이고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래 사과할 대상이 없어서 김완란이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이완용 욕한 사람한테는 이완용 무덤 앞에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아무리 정치가 타협과 거래의 그 예술이라 하더라도 그렇지요. 정의의 문제는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의의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본의 역사 왜곡에 있어서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타협하자고 하잖아. 지금 윤석열이나 이런 매국 세력들은 왜 김완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말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친일파니까. 늘 그동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 왔으니까 그런 자들의 장단에 맞춰서 지금 춤을 추시나. 어떻게 인간들이 민주당 정치인을 표방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려다가도 당신들 때문에 찍어야 하나?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장 선명해야 할, 가장 진취적이어야 할 민주당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친일파한테 사과하라니 이게 제정신을 갖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세균 전 총리 당신도 말이야. 그 백분 토론에서 김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에 양문석이야 제야에 있을 때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일개 나부랭이에 불과했을 때 그때 누구나 다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했을 때 한 말을 가지고 다시 물러나라고 후보직 사퇴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김진한테도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진은 실실 쪼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완전히 돌아가신 분을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 저 정세균 전 총리 오늘 아무 얘기도 없대. 어떻게 세상에 노무현 욕한 사람은 양문석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속 보이는 짓들을 하지? 당신들은 안 걸러진 수박이야. 여러분 김완란 거는 이미 교과서에 다 실렸어요. 김완란이가 황국 신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해야 한다. 또 여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두 번 다시 김완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비겁하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완란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 김부겸, 홍익표 당신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진짜 빡치네 생각할수록. 김부겸 씨 이번 총선까지가 정치 생명의 끝이야. 지금 혹시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8월 전당대회 때 내가 당대표 선거에 한번 나가보겠다. 저 수박들 잔존하는 수박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생각 갖고 있다면 꿈 깨세요. 김부겸 씨 꿈 깨세요. 여기 지금 당원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 김부겸 씨는 하여튼 정치 활동은 이번 총선까지입니다. 다음에 무슨 꿈을 꾸든 뜻대로 되기 힘들 거예요. 민주당 당적으로 정치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완란한테 사과하라니 그 세치어가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화근인지 이제 보면 알 겁니다. 이 김부겸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2018년 여름에 그때 해화역에서 메갈 성향의 페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페미들한테 좀 점수를 따야겠어? 언제든 여성주의자들한테 밟힐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어? 아니 그 모인 사람들 보니까 애비충, 자기 아버지를 애비충이라고 하고 또 뭡니까? 그 남자 어린이들을 한남유충이라고 하더만. 야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자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들을 들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러는 거네. 우리 사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완란의 외침을 들어주셔야 한다. 김부겸 씨 어떻게 막판에 이런 똥볼을 차나. 당신 끝났어 이제. 앞으로 기회 없어. 지금 홍익표나 김부겸 당신들은 지지자가 호구로 보입니까? 친일파를 옹호해도 다 날 되면은 민주당 후보인 자기 찍으러 나올 사람들이다. 지지자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김준혁 후보가 굉장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말이죠. 어제 김준혁 후보한테 사과하라고 요구가 왔대요. 김준혁 교수가 지금 헛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구 부패 언론들이 저쪽 친일 세력, 친일 집권 세력하고 결탁을 하고 또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신문 조선일보 등의 압박에 의해서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나는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당에서 연락이 왔어. 사과하라고.
또 정치 신인이고 또 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더니 뭐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미친 부패 언론들이 열심히 또 김준혁의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막말로 매도를 해서 코너로 몰았습니다. 사과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하면은 그걸로 다 끝날 일인데 그거는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유 늙었으면 죽어야지 이 말과 함께 또 상인들이 우리는 항상 손해만 봐요. 믿지는 장사 해요. 그 말과 함께 3대 4대 거짓말에 속합니다. 사과하면 끝난다. 사과하면 끝나긴. 심지어 당에선 말이죠.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그 좀 뭔가 쉴드를 쳐주진 못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좀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뭐 중간다리 역할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내놓은 상품인데 그 상품에 자꾸 기스가 나는데 근데 도리어 당 지도부 상황실장 김민석 우리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뿌렸더만 김준혁 2번 죽이는 거지. 어디서 정치를 이따위로 배웠냐 너희들. 야 너희들이 추천해가지고 공천 받아서 후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야. 당의 자산이라고. 근데 이 일은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 후보 네가 다 뒷감당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야 정말 기본적으로 의리의 문제야 의리의 문제. 김민석 당신도 진짜 정말 급이 많이 떨어지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이번에 인증했어. 그렇게 사과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당내에서 사과라는 놈은요. 그는 이적 행위를 하는 놈이에요. 지금 기세 싸움인데 총선 직전에 사과하라? 미친 거지 진짜 이거는. 정치 신인 되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또 앞으로 장래에 정치를 하실 분들 있죠. 사과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대립 국면에서 사과하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오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사과하면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정통 역사학자 보고 친일파한테 사과라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정치가 타협과 거래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고개 숙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이래놓고 앞으로 불의하고 맞설 수 있겠어요? 불의하고 맞설 수가 없겠죠. 우리 이름 없음님 5,000원 보내시면서 민주당을 정당이 아닌 구락부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게 뭐 대단한 스펙이라도 된 줄 아나? 자기네 동료 당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당내 구성원들끼리 데스매치 짓거리예요. 그딴 게 당내 민주주의 에라이. 이런 정말 의리도 어떤 그 정의감도 없는 이런 정치, 그 언론에게 눈치 보면서 언론이 말하는 게 곧 여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치, 이 친문이하는 정치입니다. 제가 친문에 대해서 치를 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번에 당원들에 의해서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최재성이 지금 또 양문석이 아예 공천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해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요. 이런 썩어 빠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딸들 운운하겠지 또. 여러분 저희에서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준혁 후보 좀 도와주세요. 예, 정말 진심으로.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도록 정말 시대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요. 막말 무슨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도 그 착한 심성이다 보니까 이 미친 쓰레기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거리에서 지금 김준혁 교수 그 아드님 나와가지고 아버지 일 돕는다고 하는데 그 아들한테 모욕을 주는 이런 미친 개새끼들이 있나 봐요. 개 같은 새끼들. 진짜 여러분 김준혁 교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못해 그냥 후원금 다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가 똑같이 당했잖아요. 옛날에. 물론 저는 당할 만했습니다. 나쁜 말들이었으니까. 아무리 미군 범죄에 대한 그런 발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어요. 예, 저는 비난받아도 마땅하지만 김준혁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당신 힘내서 완주하라. 조금도 굴하지 말아라. 정의에 관한 일에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격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국회에 가지고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군국주의 극우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본 역사 왜곡 세력 그리고 그런 일본 역사 왜곡 세력과 손잡고 있는 한국 내
극우 뉴라이트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준혁밖에 없어요. 말로만 민족정기 얘기하지 말고 김준혁 같은 사람 국회 보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역사학자 중에 출마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준혁 뿐입니다. 여러분 김준혁 도와주세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그래도 내가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다. 국민만 바라봐도 그래 갈 길 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심어주십시오. 당의 동지라고 하는 하나도 이건 뭐 쓰임새도 없고 활용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언론한테 또 예쁘게 보일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맞아. 그래 우리 당의 김준혁에는 무은이 근본도 없는 애가.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 수구 부패 언론 친일 반민족 신문 이 조선일보가 나서서 계속해서 김준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옳습니까? 김준혁이 옳습니까? 김준혁의 죄가 있다면 박광훈한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양문석의 죄는 전해철한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총선 때만 오면은 이 트라우마가 자꾸 생겨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혁 교수 힘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적 해안을 많이 일러준 고마운 분 아닙니까?